급격히 많이 올라갔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런 현상은 시장의 흐름 또는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것들을 왜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하냐면요. 요즘 분위기 뭐 간단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흥 총재가 집값이 더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연끌 쪽의 고통이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그 부분 이후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시장도 지금 밑에 보시는 두 번째 기사, 청약시장도 싸늘해졌다. 그 다음 민간 분양 당첨 가점이 34점에서 23점으로 뚝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20주 연속 하락이다. 자, 20주 연속 하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50몇 주가 1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20몇 주면 거의 한 반 정도, 반년 정도 지금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 뭐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서 안 쳐다본다. 2, 3억 싼 급급매만 겨우 팔린다. 이런 기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드시는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멘붕 상태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자는요,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또한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사만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집값이 더 떨어진다, 연끌 쪽이 고통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한흥 총재의 경조가 났다는 것은 당분간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연끌 쪽이 고통이 크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끌 하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조금 가격 하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고통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끌족이 가장 힘든 상황이지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냥 명목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손실 부분을 경험하는 것이지 실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세 번째 기사를 보면서 조금 한번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지금 보여드렸던 서울 20주 연속 하락이다, 서울 같은 곳이 20주 연속을 하락한다, 반년 정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다가는 뭐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규제 완화책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중기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안 쳐다본다는 이유는 오히려 이것으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 상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을 해봤던 상승장의 그 오랜 그 기간에 보셨던 부분은 수많은 투자 기간 중에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고수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고수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계속 당분간 이어진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오고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투자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물량들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좀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조금 힘들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손절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좀 준비하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한 분 올라오셨으니까 그분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뉴스 기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시영님, 밴드방에 계신 서아 아빠님이시네요. 자, 실거래가를 계속 보니까 조정 해제된 지역 중에 일부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이 여름 동안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되고 성산구, 청주, 전주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평택의 경우 30% 정도 하락 거래가 되다가 신고가 대비 20% 정도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옥정 같은 경우는 입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없음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좀 뭐랄까 분석을 좀 잘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게 부룡님은 9월 말 조정적 해제 이후 느끼시는 변화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고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변화가 있냐라고 여쭤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나타났던 현상들이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적이 해제된 지역 중에서 30% 정도 떨어진 곳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우 많이 떨어진 곳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부동산 투자 시장에 굉장히 오래된 기본 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아빠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특정 지역들,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오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좀 더 들어올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올라가는 폭이 좀 주춤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흔히 말하는 점점 거래 절벽은 사라지고 점점 바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분기별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조정적 해지고 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도 뭐 될까 말까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폭이 있는 것은 원래부터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들어오는 그 상황이 연속이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추세가 형성되고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일단 좋은 신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정부도 어차피 이 거래 절벽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시영님께서 말씀하신 이 흐름은 앞으로도 조금씩 적게나마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뉴스 기사를 제가 오늘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인기가 많았던 신축.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마 이번 장에 처음 투자를 하셨거나 또는 이제 이번 장 지금 후반부에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무조건 서울에 투자해라. 자, 그리고 신축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한테 어떤 기준처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집을 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덜 오른 구축 살 걸 새 아파트가 더 무섭게 빠진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덜 오른 구축 살 걸 새 아파트가 더 무섭게 빠지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서울의 신축.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의 수요가 몰리고요. 대출 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밑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하자 매매가 하락이 가팔라지고 구축일수록 매매 지수가 철빠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정 아파트의 가격대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아 신축 아파트 집가 거품이 구축 대비 더 빠르게 꺼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자, 똘똘한 한 채까지 한 채의 열풍에 힘입어 대출까지 일으켜서 신축으로 들어쏠리던 아파트 매수 수요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었던 구축 대비 시세 하락폭이 더
커 보이는 상황이 놓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최근 몇 년간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추격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 추격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덩달아서 들어오는 투자 수요들이 가끔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가격은 올라갔던 거고요. 자, 그 상황에서 가격이 다시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데 구축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별로 안 올랐으니까 오를 게 없고 떨어질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구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한 부분이 적게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추격 매수를 한 사람이 적게 됐다라고 하면 별로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 가격대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추가로 뭐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흔들려서 매도를 한다거나 하는 매도 수요가 발생할 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원래 상승장 후반부에 접어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현상, 가격들이 급격히 많이 올라갔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엄청나게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런 현상은 시장의 흐름 또는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것들을 왜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하냐면요. 지난 장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 신고가 찍던 새 아파트 어쩌다가, 자,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거품 먼저 꺼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격 상승분 빠르게 반납 중인 신축 아파트 입지도 영향,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즉 바꿔 말하면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장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예전 장에는 어땠을까?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11월 달의 기사인데요. 이 당시에는 중대형 선호 가속화, 청약 예금 급증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먼저 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일단 지난 장에 있어서, 이번 장에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똘똘한 한 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땐 서울에 신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전 과거장에는 중대형 아파트, 그게 이제 서울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다 상관없이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높았고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는 상황에 맞춰서 중대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청약 예금이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형 선호 가속화, 청약 예금 급증 2004년 11월 17일입니다. 자, 이때 2004년은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급등장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1년간 약간 조정을 받던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비자들의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되게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형 선호 가속화 청약 예금 급증, 그리고 2014년 11월 17일 기사입니다. 당시 소비자들은 중대형 선호 아파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소형의 가능한 청약 보금은 감소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2010년도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10년도입니다. 재건축 중대형 고가 아파트 끝모를 추락. 2010년 5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다는 거죠. 지난 장에 똘똘한 채는 중대형 아파트. 자, 그런데 2010년 되니까 중대형 아파트, 그 다음에 그 밖에 재건축 고가 아파트가 끝물을 추락했다.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2010년 5월 13일 날 재건축과 중대형 아파트, 고가 아파트 끝물을 추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수도권 100개 단지 분석했던 기사 2010년에 동아일보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네요. 많이 올랐던 곳이 많이 내려. 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랐던 곳, 즉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했던 곳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이 동네가 이렇게 오를 거야 라고 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다더라 라고 하는 것에 그냥 막연하게 따라서 추격 매수했던 분들이 들어갔던 곳들,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내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중대형 아파트 역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당시에 집값 하락세를 유도했던 것은 재건축 단지. 하락의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탓도 크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다가 더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비싼 아파트는 대체로 서울 강남권에 있다. 자, 재건축 사업인 경우가 많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오를 거야 라고 해서 추격 매수했던 곳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여기 보면 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기존에 투자 수요가 몰리던 재건축과 중대형 평형, 자, 그다음 당시에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 좀 자세하게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일부 단지가 시세가 급락하는 원인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일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 강남권, 고가 아파트 등 지난해 과도하게 올랐던 곳들로서 지금은 그때의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글 중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똘똘한 한 채를 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거는 단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의 개념입니다. 중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 똘똘한 한 채가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입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오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강남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서울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곳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군중 심리와 추격 매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오버페이스가 발생하게 되죠. 자, 오버페이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곳에 살고 계신 분들 아마 지난 몇 년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네? 신난다.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누리셨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이 침체장이 오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그런 곳들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추격 매수와 그 다음에 과열 현상이 보이는 곳들에 대해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면은 분명히 단기적이거나 중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열된 곳들은요, 단기 투자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현상들 보면서 야, 똘똘한 채라고 해서 믿고 들어갔더니 똘똘한 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는 상황이 오고요. 멘붕이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멘붕이 왔으니까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영끌했던 분들은 이것들을 또 던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된 이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은요, 첫 번째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떨어지는 서울의 신축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소리,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으면 들어가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현재의 모습. 하지만 이런 것은 시장이 변화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때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난다. 오히려 이런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제목에서 나와 있었던 거 있었죠? 제목에서 나와 있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덜 오른 구축 살 걸, 맨 처음 제목.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덜 오른 구축 살 걸, 덜 오른 구축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덜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시행수요자들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니까 오르지도 않았고, 그분들이 물건을 내놓지도 않으니까 떨어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움직임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안 움직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번 주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인기 많았던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포의 분위기를 지금 조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항상 투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견딜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내가 견딜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2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신문기사는 뚝뚝뚝 그런다. 아무리 그래도요, 내 물건들을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괜찮다. 그러면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회복과 함께 그 이상의 상승의 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부침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당연히 지금은 오버페이스 났던 곳들이, 제가 지금 아마 그 부동산 노포를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제가 웬만하면 입지가 좋은 것들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흐름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여 년 동안 봤던, 그리고 이전 장은 제가 직접 경험한 투자장은 아니지만 그 이전 장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었냐면, 항상 똑같았어요. 상승이 있을 때는 하락이 존재하고요, 과도한 오버페이스가 났던 것들은 그 하락폭이 컸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원래 선호되는 아파트부터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발자 D님께서 질문 올리셨던 게 있어요. 2020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간 것 같은데 2019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셨는데,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물론 위에 다른 질문들이 좀 계신데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 한번 받도록 하고요. 이 질문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과거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장에도 당시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중대형 아파트였다. 자, 그 중대형 아파트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때만 올랐던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끝물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때 재건축이나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오버페이스가 났던 곳들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동탄, 청라, 그 다음에 인덕원 이런 곳들에 대한 오버페이스 얘기는 여전히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버티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오버페이스가 나와서 다시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기적과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투자를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개발자 D님께서 2020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간 것 같은데 19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영어부터 했는데, 자, 급매물 투자. 저는 이제 급매물 투자가 이번 장부터는 급매물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계속 떨어진다는데 바닥을 알 수 있을까? 아마 개발자 D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아마도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이면 좋겠는데 2019년도 가격으로 더 떨어지면 바닥이, 알고 보니까 그게 바닥이 아니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는 제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기준에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저도 역시 받아들이는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이 표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가공한 거니까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리고 약간 그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첫 번째, 2005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상승했던 서울의 각 지역별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료는 KB 자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북구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약 45.18, 광진구 같은 경우는 36.62,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71.20,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었죠. 자, 이게 흔히 말하는 급상승, 급등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2008년 9월이면 흔히 말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그 달입니다. 9월 15일이었으니까. 그 달부터 나중에 확인해 본 바,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2013년이었는데 2013년 12월까지의 하락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률이 얼마가 나왔고요. 2008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흔히 말하는 바닥을 찍었을 때 상승률, 반대로 빨간색이니까 하락률이 되겠죠. 하락률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상승 대비, 급등했던 상승 대비 하락한 률을 파란색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보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 부분이 도봉구, 은평구, 그다음에 뭐 강북구. 자, 도봉구 같은 경우에 약 32포인트 정도, 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상승분의 약 한 30% 정도 떨어졌을 때가 바닥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가격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과거 사례로 보게 되면 약 한 30% 정도 포인트 정도 많이 떨어진 정도가 그 정도 되더라.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상승했을 때의 상승분과 하락했을 때 하락분을 더해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상승으로 싸게 산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 오른 것보단 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뭐라고? 약 한 30% 정도 떨어졌을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예전에 트루카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그래, 맞다.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그 가격대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7억대 아파트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7억 5천대나 7억 한 8억대 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서 샀다라고 하면은 그때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그 지역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7억 5천에서 7억 8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 거잖아요. 이분들은 물건들을 판매를 하려고 할 때, 다시 내놓으려고 할 때 가능하면은 8억에서 7억 5천 이하로는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물건들이 안 나와요. 한 건, 두 건 급한 매물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집을 사죠. 집을 사게 되면서 한 건, 두 건으로 신고가를 찍으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지난 급등장 2021년 요때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바닥이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즉 거래량이 터져서 이 물건을 받쳐줬을 때, 해당되는 이 시점이 나름대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고민했는데, 지난번에 트루카피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표현해 주신 그 단어가 직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곳들이 아마도 하방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0년도 가격으로 개발자 D님이 질문하신 거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거는 같은데 아마 2020년도부터 급격히 올라갔죠. 급격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이 터졌죠. 2020년도부터 아마 어느 정도까지 정말 급격한 거래량이 터졌을 겁니다.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 가격이 하방이에요.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팔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에 팔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버텨보지 뭐, 전세라도 주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을 딱 하방으로 고정해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물량이 그 매도 물량으로 안 나오겠죠. 아마도 제가 볼 땐 이 가격대가 1차 하방 지정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개발자 D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실 때 2020년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 라고 한다고 2020년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 밑으로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그 신문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수준일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몇몇 급매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쌍디파파고님, 만약 그 가격이 뚫린다면이라고 표현하셨죠. 부동산하고 주식은 다릅니다. 지금 저는 안 뚫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뚫려요. 왜? 죽겠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뚫립니다. 뚫리는데 그 물량들이 적을 거고요. 그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들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게 수십 건, 수백 건이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라 몇 건 이하의 거래량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들은 사실상 가격은 뚫린 거지만 그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뚫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부동산은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못 받았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질문을 툭툭툭 또 한번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모모님이시네요. 작년 6월 달에 7억 초반대의 용인 수지를 매수를 했고 실거래가는 7천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시죠. 지금 최근에 대출은 2억 6천 정도, 원리금은 180, 다행히 맞벌이 월소득이 1000 정도 되는데 계속 살면서 대출만 쭉 갚아나가는 게 나을지, 손해를 보고 지금 상급지 급매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대출이자를 좀 더 감당하고 갭투자로 한 채를 더 매수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승장에 투자를 하는 패턴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약간 손절매 비슷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조금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 일단 본인들의 맞벌이 소득은 10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 정도라면은 나름대로는 괜찮은 소득,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데서 원리금은 180 나가고 있죠. 20% 정도의 수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갚아나가는 것들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손해라기보다는 어차피 투자를 하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리스크와 손해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뭐 충분히 20% 정도의 소득 대비 나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해를 보고 지금 상급지 급매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자, 손해를 보고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사고 난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보는 순간 이제 확정이죠. 손실 확정이죠. 근데 명목 손실로 유지한 채 분위기를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은 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급지 급매로 갈아타는 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는데 손실을 확정시켜 버리셨어요. 손실을 확정시켜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주춤한 상태로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자를 납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상급지의 급매물이, 사실상 급매물이 쏟아지는 시기가 몇 번의 그 패턴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1차 투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시장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2차 투매가 발생되는데, 2차 투매가 언제 발생되느냐, 견딜 만큼 견디다가 또 어떤 현상이 나냐면, 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 뭐 바뀔 거는 없고,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면서 아, 그냥 던질래 라고 하는 2차 투매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면 상급지 급매는 지금의 급매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 됐을 때 급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경매 시장이 있죠. 경매 시장에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다. 그런데 지금 대출 이자를 좀 더 감당하고 갭 투자로 한 채를 더 매수한다? 갭 투자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침체장 후반부에요. 전세 가격이 노골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때, 이때가 가장 좋거든요. 지금 갭 투자가, 내 머릿속에 갭 투자가 아무 때나 하는 투자처럼 느끼셔서 그렇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갭 투자는 항상 침체장 후반부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미나님, 미나봉씨라고 써주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인천 가정역에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요? 요즘 입주가 너무 많아서 가격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투자는 명쾌합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자, 미나님께서 인천 가정역, 그러니까 아마 루원시티 쪽인 것 같은데, 루원시티라고 하는 곳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거잖아요. 입주가 너무 많아서 가격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물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노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실생활, 터전과 연관돼서 여기에 사는 것이 상당히 좋다면 당연히 가격이 조정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것, 이것들 하는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알고 보니까 저기가 더 많이 올랐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흔히 하는 말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꽂히는 경우. 아마 미나봉님께서는 관심 있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었고, 그 중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천 가정, 루원시티 주변에 꽂히신 거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정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인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실거주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로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은 곳, 정말 많은 곳들을 한 번쯤은 더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인천 가정이라고 내 기준에 딱 기준에 하나 들어와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것 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와, 여기가 정말 많이 올랐네 라고 하면 그때 또 다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꽂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내가 꽂히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미나봉님께서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인천 가정이라고 하는 곳, 그 지역에선 상당히 좋은 곳이죠. 거기에 입주가 많아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꽂힌 것이라면, 입주 물량이 더 많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한테 평가가 더 좋은 곳들이 존재를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실거주냐, 투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미나봉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정이 있다면 그 옆에 청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청라가 있으면 또 그 반대편 쪽에 검단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도 비슷한 구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꽂힌 곳이 아니라 대다수가 얘기하는 곳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일단 먼저 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정선님. 자, 김포 불로동 새 아파트를 인수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불로니까 정확히 말하면 김포가 아니죠. 인천 서구 불로동이죠. 인천 불로동 검단 쪽에 있는 인천 불로동에 있는 새 아파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불로동의 새 아파트, 제가 최근에 불로동 지역을 잘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새 아파트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 불로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좀 전에 미나봉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 지역이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곳이에요. 루원시티라고 하는 곳.
근데 지금 본인이 질문하시는, 정선님께서 질문하시는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불로동, 인천 불로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다시 말하면 입지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 어디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디가 있냐면은요. 첫 번째, 인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검단. 어차피 불로동도 검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이 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반대편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검단과 김포 쪽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도 약간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불로동 그러면 저는 저기 퀸스타운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 퀸스타운 같은 곳, 그쪽 지역을 지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정선님이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르면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불로동 하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 단지를 기준으로 뭐 신명 퀸스타운이라든지 이런 쪽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일단 그 지역에서 맨 앞에서 해당되는 곳이냐, 그것은 아닌 거라고 한다면 그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한강신도시 쪽이거나 또는 반대편에 있는 검단신도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검단신도시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강신도시는 좀 됐고 오히려 검단이 지금 현재 물량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냐, 첫 번째 길게 봤을 때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가격 조정이 됐다, 뭐 한 30% 떨어지면 된다, 이거 보고 또 들어가더라도 첫 번째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도르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2024년에 공급이 많은 지방에 투자를 했는데 역전세를 준비 중입니다. 조금 좀 낭패를 좀 겪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리스크를 알고 대비할 수 있다 생각해서 들어갔으며 아직 이 물건의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격이 싸니 투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져가냐와 기회비용의 아까움 중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2024년에 공급이 많은 지방에 투자를 왜 하셨는지 첫 번째가 일단 궁금하기는 해요. 역전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면 이미 알고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왜 알고 들어가셨을까? 왜 스스로 부담을 안고 들어가셨을까? 자, 그렇다면은 그 밑에가 어느 정도 좀 답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물건의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한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니까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게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주택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해서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데 왜 집 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제가 왜 거기다 그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거나 손해가 좀 적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직접 들어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험이 다음번 투자에 내 실체 몸으로 겪은 그 느낌이 반영되면서 굉장히 예리한 투자 감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실거주자는 엉덩이 붙이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목선실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해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도리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버티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고 던지면은요, 안 보게 돼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견디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기회비용이라는 게 진짜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이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대로 안 됩니다. 나름대로 2024년 공급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일정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틀어졌을 때 일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2022년이니까 3년, 4년 사이에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떨어지더라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물건, 이런 것, 또는 정부가 밀어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간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시점에 기회비용을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방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보유하고 일단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상황이 2023년, 24년 그 시점에 분명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임대사업자들도 개편한다는 얘기가 지금 올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소형 아파트가 들어가나 마냐 얘기도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소형 아파트가 괜찮아. 그럼 지방장의 소형 아파트 계획대로 이것저것 샀지만 그 새로 나온 등장했던 어떤 호재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내가 준비했던 계획에 해당되는 그 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내 거는 최악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것들이 새로 괜찮아지면서 이게 기회비용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기회비용을 따지기 어려울 거예요.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까지 일단 기다리시는 가운데에서 일정 관리를 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따른 대응 포인트에 따라서 그때 기회비용을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하고 바꾸고 하는 부분들을, 기회비용의 아까움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완화 정책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갈아타느냐 바꿔타느냐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저한테 또 던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도 여러 번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스리안투님 건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종도 하늘도시 신축과 검단신도시 신축 중에서 어디가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실거주 목적이고 30탁 가격은 다 비슷한 듯 하지만 영종이 더 내리고 있는 듯 합니다. 회사는 논현동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더 스렌투님 같은 경우는요,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신축, 검단신도시 신축, 전부 다 신축을 노리고 계시고요. 거주지가 회사가 인천 논현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이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인천이기 때문에 둘 다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인천 영동도 하늘도시와 검단 신도시 중에서 나 말고 누군가 들어와서 이왕이면 오르는 게 좋겠죠. 가격이 떨어졌지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곳이 어디일까요? 검단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바로 옆이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이죠. 그렇죠? 근데 영종도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영종도라는 섬 안에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외부에서 그 동네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동네에 무언가 일자리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 사람들 또는 공항과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게 외부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는 실거주와 투자가 동시에 되는 거라면 당연히 검단신도시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영종도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수요의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겠죠. 실거주만 생각하시면 사실 논현동이면 이렇게 또 통행료는 납부하더라도 아마도 하늘도시에서 출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통행료 부분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검단 쪽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셔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장이 어떤 장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유사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락장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폭락장으로 온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 상황에도 그렇게 폭락장이 오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은요, 유동성도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하락장은 천천히 떨어지는 게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었던 유사하게 떨어졌지만 나머지 유사 하락장에 가깝고, 이 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한 번의 반등은 또 올 수밖에 없다. 그 반등이 이제 계속 반등이 될지는 또 다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분명히 반등장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축보다 신축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 장기적으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을 들어가시는 방법이거나 갈아타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와 질문,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있는 부지런 카페에 오셔서 그쪽에서 많은 강의 또는 밴드방 또는 독서 모임 이런 쪽으로 오셔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노포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